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앵콕학원의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가 김건용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 앞에 서게 된 건 용문고등학교 중간고사 총평 및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자, 그래서 용문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국어 설명에 그래서 올해 본 중간고사 분석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1번 문제나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각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1번에서 5연에서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등장을 해서 약간의 함정을 출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출제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습서가 됐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됐든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위주로 출제를 하셨다. 요컨대 이 1번의 답 같은 경우는 2번인데요. 이 2번 같은 경우는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연민의 정서를 보이고 있다. 자, 이거랑 연결시켜서 이 문제랑 연결시켜 볼까요? 그렇죠?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도 사실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엾음이라고 된 게 연민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문제와 문제의 출제가 사실은 약간 겹치는 맛은 좀 있다. 어쨌든 간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자, 이 소설의 전문을 고려할 때 작품의 특징을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최척전이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최척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역시나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소극적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습서에서 나온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쉽게 보통 야 얘들아 이 내용 중요해 라고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평소 최척전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꼭 나올 만한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두 문제, 다시 말하면 이제 최척전이라고 하는 지문과 박시전이라고 하는 학습 활동에서 나왔던 지문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만 비교해야 할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꼬아내진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용문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그래왔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을 잘 출제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에서 틀리게 된다고 한다면 조음 점수 받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가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지 않은 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1번, 2번, 그 다음에 뭐 3번, 뭐 4번, 5번 이런 선택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선택지를 전부 다 자습서에 있는 표현이에요. 특히 3번 말고 2번 같은 경우는 자습서의 특징 하면서 등장하는 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 4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습서에서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고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자습서 표현 그대로 사용했죠. 즉, 자습서를 공부했다고 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16번도 마찬가지예요. 16번 같은 경우도 선택지에 나와 있는 하나만 잘 보게 되면 자습서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진술을 했다. 그래서 수업도 수업이지만 자습서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조음 점수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자,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에서도 22번 문제가 나왔는데 뭐 외국인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어쩌한 거 해가지고 뭐 카즈아, 모카,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오와 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애와 애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실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랑 똑같죠. 특히 보시면 모카 애와 애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개와 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어.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가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 사실은 학교에서 얘기한 EBS에서 나온 문제가 변형된 건데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거죠. 아주 옛날 용문고등학교의 문제 스타일과 현재 용문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문법 문제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문법 문제가 학교에서 얘기한 무슨 EBS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EBS 사이트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을 응용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 그 문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풀기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 문제들은 사실 곰곰이 보면 모의고사들을 응용한 문제들이 좀 다수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기말고사 때는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꼭 풀이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대비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별로 겪진 않을 것 같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도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연습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많이 틀릴 만한 문제죠. 그죠? 뭐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연습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많이 틀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용문고등학교가 남고예요.
남고면 사실은 국어에 시간 많이 투자 안 하죠. 특히 용문고등학교는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이 근방에서 수학 어렵기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만 하다가 결국엔 국어 점수는 그르치게 되는 이런 문제이다.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를 다른 학교에 던져주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풀어요. 왜? 쉬워서. 근데 용문고등학교 학생들은 수학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국어 문제를 잘 등한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객관식 25문제였고요. 난이도는 사실 쉬운 편이었어요. 문법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연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문법 문제에서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교과서랑 자서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문법은 EBS 고난도 문제 모음을 출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건 혼자 풀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많이 출제됩니다. 자습서에 있는 문제, 자습서에 있는 건 반드시 여러분이 통독하시고 숙독하시고 완벽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문법 부분이 있는 경우는 워낙 변형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뛰는 경향이 유지가 됐고요. 자습서 위주와 수어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문법은 많은 문제를 해야 되면서 각 지문별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중요한 건 누가 짚어드리냐?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에요. 출제위원이니까. 그죠? 근데 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소속이 앵콕학원이니까 앵콕학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타 다른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타 다른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야 얘들아 이거 중요해 이거 꼭 알아 라고 하는 것들을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니까 꼭 그거를 공부하셔라. 그래서 용문고등학교는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일요일 저녁 6시에서 9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고전시가 명강과 국어 문법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서 시험 기간 때는 자습서를 활용합니다. 당연히 자습서 활용해야겠죠. 자습서 진수를 많이 쓰는데 자습서를 안 쓰는 건 멍청한 짓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대비가 된다라는 거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앵콕학원에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서 내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나은 기말고사 점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간고사 총평 및 기말고사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앵콕학원 국어과 김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